안녕하세요. 이야기나라 담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관 민인생의 충언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던 사관은 태종을 어떻게 역사에 기록하였을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바람만큼 태종에 대한 소문은 피눈물도 없는 왕으로 알려졌다. 태종 이방원은 이복 동생이었던 세자방석을 죽이고 방석을 세자로 세웠던 신하들도 죽였다. 그렇게 피로 물든 왕자의 난이 끝나자 이방원은 형인 정종을 왕으로 세웠다. 정종은 왕이 되었지만 항상 이방원의 눈치를 보며 언젠가는 이방원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살았다. 정종의 부인 정은왕후는 전하, 늘 이렇게 죽음을 느끼며 살기보다는 하루빨리 임금의 자리를 동생에게 넘기시고 마음 편히 지내십시오. 그게 낫겠소 하며 말했다. 그 이후 정종은 왕에 오른 지 2년 만에 왕의 자리를 이방원에게 항의했다. 태종이 왕이 된 후에는 더욱 난폭해져서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 자신의 부인 왕후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외척의 힘이 세지면 태종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에 권력 다툼을 미리 없애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태종의 뜻에 번번이 막아서는 신하들이 있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신하들은 태종의 의견에 고개를 숙이며 안 된다고 말했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구나. 당장 저자들을. 벌을 내리려던 태종은 아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라고 화를 참으며 말했다. 무서운 태종의 말에 반대하고도 당당했던 이들은 대간이라고 불리는 신하들이었다. 태종은 자신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는 대간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았다. 전하, 그래도 대간들이 없으면 다른 관리들의 행실도 감독할 수 없으니 대간들은 꼭 필요합니다. 태종 옆에 있던 상선내시가 말했다. 상선내시의 말처럼 대간들은 왕과 함께 간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시했고 때문에 간직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했다. 왕은 대간들의 바른 충언이 있어 힘들지만 대간들의 바른 충언이 있어야 관리들보다 나의 권력이 더 커지니 대간들의 말은 좀 참아야겠지. 잘 생각하셔서합니다, 전하. 그러나 내 눈에 거스린 것이 또 있네. 태종이 상선의 귀에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도 불안한지 주위를 연신 돌아보았다. 태종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다. 대간들의 눈치 보지 않고 사냥 갈 방법을 생각하는 날도 많았다. 드넓은 평화를 달리며 자란 태종은 궁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태종은 얼른 짐을 꾸려 궁을 나섰다. 신하도 몇몇만 데리고 미사냥을 떠났는데 오늘따라 대간들도 별말을 하지 않았다. 태종은 오랜만에 하는 사냥이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아, 이제야 살 것 같구나. 태종은 눈을 돌려 싱그러운 나무와 풀을 보았다. 그때 풀숲에 있던 한 신하가 태종의 눈에 띄었다. 저자는 사냥터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태종이 가리킨 곳에 한 관리가 북각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다. 붓을 들고 있던 관리는 얼른 태종 앞에 엎드렸다. 전하, 소신은 춘추관에 속해 있는 사관 민인생묘입니다. 저희 역할은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따라왔사옵니다. 태종의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즉위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아 나라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겠군. 예. 태종은 민인생의 손이 두려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다. 전하, 사관의 직책은 매우 중하옵니다. 원컨대 더는 묻지 말아 주소서. 태종 옆에 있던 이숙번이 태종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다. 물러가게나. 태종은 화가나 상계된 얼굴을 숨기며 말에 올랐다. 태종이 자리를 떠나자 조용히 일어난 민인생은 다시 바위를 책상 삼아 글을 썼다. 태종이 사냥을 나가시다. 사냥터에서 사관 민인생에게 누구냐 물으시다. 총재 이숙번이 사관이라 답하다 라고 기록하였다. 그 뒤에도 태종은 틈만 나면 사냥을 나갔다. 사관원 대간들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려 왕을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냥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정서를 볼 수가 없다. 오늘은 노루사냥을 나갈 것이니 아무도 뭐라 하지 말거라. 태종이 대관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사냥을 떠났다. 하지만 불안한지 주변을 연신 살폈다. 사관이 없는 것을 확인한 태종이 말에 올랐다. 마음이 급했던 태종이 말 엉덩이를 세게 치자 놀란 말이 펄쩍 뛰어올랐다. 고삐를 느슨하게 잡고 있던 태종은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놀란 신하들이 태종의 곁으로 모였다. 전하, 괜찮으십니까? 태종은 육신거리는 다리를 붙잡고 뒤를 둘러보았다. 아, 이 일이 역사에 기록된다면 후손들이 내가 나란히는 뒤로 하고 노루사냥을 가서는 말에 떨어지기까지 했다고 생각하겠지. 태종이 신하들을 가까이로 불렀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게. 네, 명 받들겠사옵니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때 나무 뒤에 숨어 왕을 지켜보던 민인생의 손이 움직였다. 태종께서 노루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지시다.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고 명하시다. 이렇게 사관 민인생은 기록하였다. 어느 날 흥겨운 잔치 소식이 춘추관에까지 들려왔다. 오늘 연청에서 공신들을 위한 잔치가 열린다던데? 한 사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했다. 그래? 그렇다면 사관이 가서 기록해야지. 사관 홍려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잔치가 열리는 연청으로 향했다. 홍려관이 연청문을 지나려고 할 때였다. 아니, 사관이 왜 잔치에 오는가? 썩 물러가게. 문을 막아선 사람은 공신 심기령이었다. 심기령은 태종이 왕이 되기 전부터 함께하던 사람으로 태종이 아끼는 신하였다. 대감, 저는 사관으로 모든 일을 보고 기록할 의무가 있음. 심기령은 홍려관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뺨을 세게 쳤다. 썩 물러가렸다. 홍려관은 무거진 뺨을 쥐고 잔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홍려관이 속해 있는 춘추관에서 심기령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는 글을 써 사헌부에 넘겼다. 사관들의 손도 바빴다. 사관 홍려관이 잔치가 열리는 연청에 들어가다 공신 심기령에게 매를 맞고 쫓겨났다. 이렇게 사관들은 이 사건을 꼼꼼하게 기록해 역사에 남겼다. 바른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몇 가지 맞았지만 홍려광은 물러서지 않았다. 왕의 일상을 기록해두면 후에 백성들에게 소중한 기록이 될 거라 믿었다. 홍려광은 왕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편전에도 들어갔다. 편전 뜰 앞에 있는 내시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사초를 기록하기 위해 왔습니다. 전하께 여쭤봐 주시지요. 내시가 얼른 태종이 있는 편전으로 달려갔다. 홍려광은 가지고 간 붓과 종이를 다시 꼭 쥐었다. 얼마 뒤 달려갔던 내시가 돌아왔다. 홍려광은 반가운 마음으로 물었다. 무엇을 하시던가요? 내시는 말없이 고개를 가로짓고는 홍려광을 밀어내고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사관이 떠났다는 말을 들은 태종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곳은 내가 편하게 쉬는 곳이다. 이곳에는 사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승지들이 승정원 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관까지 와서 기록할 필요가 있겠는가? 앞으로 사관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 사관들이 적은 사초는 왕도 볼 수 없었다. 왕이 힘을 이용해 사초를 바꾸게 되면 역사가 왕의 마음대로 기록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왕이 죽은 뒤에야 사초를 모아 역사서를 만들었다. 태종은 자기도 모르는 자신의 기록이 남는 것이 두려워 사관들을 미워했던 것이다. 한편 홍려광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민인생은 화를 냈다. 편전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사의 내용이 담긴 사초를 남길 수 없다. 라고 생각한 민인생은 왕의 어명에도 불구하고 편전으로 들어섰다. 문을 지키던 도순지가 말했다. 아하, 전에 홍려광도 왔다가 주상의 명으로 물러갔네. 어서 돌아가게. 소인은 전하의 명령을 들은 바 없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민인생은 도승지를 밀어내고 편전으로 들어섰다. 편전에 들어서자 태종이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민인생을 향해 물었다. 사관이 어찌하여 편전에 들어왔는가? 전에 전하께서 항상 사관을 옆에 두시겠다고 허락해 주셨기에 들어왔사옵니다. 민인생은
납작 엎드려 답했다. 그러나 땅을 바라보고 있는 눈은 여전히 힘을 잃지 않았다. 다시 말하노니 편전에는 들지 마라. 태종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럼 편전에서 일어나는 경연이나 정사들은 누가 기록한단 말입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민인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서 저자를 쫓아내라. 앞으로 사가는 정사가 있는 날만 내 눈에 보이도록 하라. 태종은 매달 6번씩 관원들이 왕에게 정사를 아뢰는 날에만 사관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순지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민인생은 말을 그치지 않았다. 전하, 백성은 하늘이옵니다. 하늘 같은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 바로 역사이옵니다. 그러므로 사관의 손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부디 사초를 기록할 수 있도록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외침은 전부 역사에 기록되었다. 며칠 동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난 민인생은 집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사초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구나. 역사에 기록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없다니. 민인생은 빈종이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왕을 볼 기회가 없으니 사초에 기록할 것이 없었다. 며칠 뒤 태종은 관리 몇 명을 편전으로 불렀다. 사관이 없으니 자네들과 편히 이야기할 수 있겠군. 허허. 모처럼 사관 없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다 생각하니 태종의 마음은 가볍고 시원했다. 마침 관리들과 말을 시작하려는데 태종의 귀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며칠 사관들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 사관의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환청이 들리는 듯하네. 태종의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소리가 났다. 태종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어 밖을 보았다. 문 밖에 누군가의 옷자락이 엿보였다. 어떤 자가 편전을 엿보고 있는 것이냐? 내관들이 재빨리 달려가 수상한 자를 끌어와 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다. 또 너로구나. 며칠 전 편전에서 쫓겨났던 사관 민인생이었다. 태종이 편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라도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이다. 전하, 소인은 전하의 모든 것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사옵니다. 사초를 기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인생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아니되옵니다. 이자는 법도에 어긋난 일을 했사옵니다. 언제 또 이렇게 다시 몰래 들어올지 모르오니 멀리 귀양을 보내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민인생을 귀양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려는 민인생은 왕뿐 아니라 관리들에게도 눈의 가시였던 것이다. 민인생을 당장 귀양 보내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사관은 정해진 날에만 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태종은 도순지에게 왕명을 내려 민인생을 유배 보냈다. 민인생은 유배를 떠나기 전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7월 11일 임금께서 사관 민인생을 귀양 보내시다 라고 남겼다. 홍려관과 민인생의 저항은 고스란히 후배 사관들에게 전해졌다. 그 뒤로도 사관 치사유는 편전의 뜰에 몰려들어가기도 하고 상소를 올려 역사를 기록하게 해달라 정했다. 사관이 듣고 기록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관들은 당장 기록해두지 않으면 역사의 한 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이 있는 편전에 들어갔던 것이다. 몇 년 뒤 사관원 대관들의 끊임없는 요구로 다시 사관들이 편전에 들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편전에 들어온 사관들은 다시 손을 바삐 움직였다. 태종은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왕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했다. 사관들의 노력 덕분에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역사 기록이 고스란히 남겨졌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1392년부터 1863년까지 조선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려 888권이나 된다. 이 기록에는 왕에 관한 이야기, 군사, 교육, 경제, 산업, 문화, 종교 등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들을 기록했다.